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9월 1일자 도웨이왕은 상당히 중요한 보도를 했습니다. 8월 31일 정례적으로 열리는 중공중앙정치국회의에서 시진핑이 오는 11월 중공 19차 6중전에 결의안을 내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공 100년 분투의 중요한 성취와 역사 문제를 총결산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는 상당히 중요한 정치 신호로 모택동과 등소평에 이어 시진핑이 세 번째 역사 결의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택동과 등소평이 자기 통치 시절에 대해 정의를 내린 선례를 시진핑도 따라한다는 겁니다. 앞서 있었던 두 차례 역사 결의는 모택동 시절인 1945년 중공 6차 7중전회에서 통과한 약간 역사 문제에 관한 결의, 그리고 등소평이 1981년 11차 6중전에서 통과시킨 건국 이래 당의 약간 역사 문제에 관한 결의입니다. 1945년에 있었던 모택동의 역사 결의는 중국 공산당 창당 이래 모택동의 영도적 지위를 확립하고 특히 연안 정풍 시기 모택동 이전 지도자의 오류를 청산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1981년에 나온 등소평의 역사 결의는 1949년 건국 이래의 역사를 처음으로 총결산했습니다. 핵심은 중공을 10년 동안 광계 도가니에 몰아넣은 문화대혁명을 부정하는 거였습니다. 모택동과 등소평의 역사 결의 모두 과거 지도자의 오류를 청산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진핑의 역사 결의는 장점인 상하이방에 대한 청산 내용이 담길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19차 6중전회에서 역사 결의안이 통과되면 시진핑의 3연임은 사실상 확정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역사 결의안이 통과된다는 것은 연임의 가장 큰 장애물인 상하이방이 제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년 20대 당대회에서 시진핑의 3연임이 공식적으로 확정된다고는 하지만 그게 20대 당대회에서 토의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1년 정도 전부터 사전 정지 작업을 벌이고 당대회에서는 이미 정해진 방침을 발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오는 19차 6중전에는 시진핑이 내년 20대 당대회까지 굳이 기다리지 않고 이참에 여세를 몰아 3연임에 확고하게 도장을 찍으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앞서 7월 13일 도웨이왕은 다소 스스로를 위안하는 평론을 내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 있는 도웨이왕은 상하이방의 매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시진핑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겠지만 중공 역사에 대한 시진핑의 접근을 상하이방의 입장에서 자유하는 식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시진핑이 원하는 것은 모택동, 장자민, 후진타오 사상의 합체로 단결을 추구하는 것이지 누구를 청산하려 하는 게 아닐까라는 평론을 게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상하이방으로서는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냉정히 판단해보면 역사 결의라는 게 과거 정권 청산 차원이었던 데다 지금 연예계 타도를 비롯한 전반적인 사정 작업이 상하이방 전반을 겨누고 있다는 정황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도웨이왕은 시진핑이 11월에 통과시킬 것으로 보이는 역사 결의와 관련해 장자민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분위기를 살피고 시진핑의 전횡과 관련해 외부 여론에 간접적으로 호소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중공 경제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중공이 발표한 공식 수치로도 이런 추세는 분명합니다. 모든 업종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당핑, 그냥 낮아빠지는 경향도 두드러집니다. 하반기 경제는 더욱 악화될 게 명약관화합니다. 시장 경제에서 계획 경제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8월 비제조업 섹터의 활동 지수는 크게 빠져 47.5에 불과했습니다. 2020년 3월 이래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경제학자 로자총은 RF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나 유럽의 PMI 지수도 전염병으로 하락하긴 했지만 중공의 경우 50 아래로 떨어져 경제가 이미 쇠퇴에 수축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는 중공 당국이 각 업종을 두들기기 때문이며 시장 경제가 이렇게 될 줄은 시진핑이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헤지펀드의 건물 조지소로서도 또다시 중공 경제를 논했습니다.
그는 시진핑이 사기업을 두들기고 있으며 시장 경제를 모른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중국 최대 부동산 업체가 부채에 시달려 파산에 직면한 것은 중요한 경고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에서 20년 넘게 부동산이 이끄는 경제성장은 이제 종말을 고했다고도 말했습니다. 로저청은 소로스가 주식시장을 언급했지만 공산당은 주식시장이 필요 없는 것 같다면서 사회주의만 떠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또 공산당의 의식 형태를 반영하고 있는데 이에 영향받을 이는 소로스 혼자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계속 이런 식으로 게임의 룰과 제도를 바꾸면 소로스 같은 많은 투자자들이 중국을 떠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홍콩의 반공 자유화 시위에 참여했던 호완시 데니스 호가 오는 9월 8일부터 12일까지 7차례 콘서트를 하기로 하자 2,000장의 티켓이 2분 만에 매진됐습니다. 하지만 콘서트를 며칠 앞두고 대관 장소인 홍콩 예술중심 측이 공공질서와 안전을 구실로 장소를 내줄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데니스 호는 이에 대해 성명을 내고 콘서트가 공공안전을 위협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표가 다 팔린 상황에서 느닷없이 9월 1일 홍콩 예술중심 측이 대관 취소를 통보해왔다면서 콘서트는 오는 12일 온라인으로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데니스 호는 전염병이 봄을 취소할 수 없듯이 음악도 막을 수 없다면서 하늘과 땅이 있으면 무대도 있기 마련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데니스 호에 대한 응원도 이어졌습니다. 어디에서 콘서트를 하던 항공기 티켓을 사서 응원하러 가겠다. 홍콩에서 날이 갈수록 황당한 일이 벌어진다. 갑자기 대관을 취소하다니 음악이 무서운가. 데니스 호와 홍콩을 응원한다는 등등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랴오닝성 다롄에서 8월 21일 문을 연 성당 샤오징두 리틀 교토입니다. 일본의 천년 고도 교토가 성당 시기의 수도 장안을 모델로 한 도시라면서 중공의 개발업체가 교토의 분위기를 그대로 옮긴 테마 주상복합 관광단지입니다. 문을 열자마자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기요미즈 테라로 이어지는 거리 분위기와 아주 흡사합니다. 도로 양편으로 들어선 점포와 식당은 구경하는 인파로 미어집니다. 일본의 토산품점들이 들어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지만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편이라 사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다만 아기자기하게 만들어진 각종 공예품을 보고 신기해합니다. 화장품을 파는 점포는 인기가 많습니다. 샴푸와 비누, 모기향 등 일용품을 파는 점포는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편이라 쇼핑하는 사람도 제법 됩니다. 다들 해외여행을 하며 쇼핑하는 기분을 다롄에서 맛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마츠시다 전기의 생활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점포도 들어섰습니다. 냉풍기와 전기 밥솥이 인기입니다. 기모노를 입은 고양이 풍선 인형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제법 많습니다. 가위새끼를 파는 일식집도 문을 열었습니다. 코스 요리 가격은 1인당 600위엔에서 1300위엔으로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농민공 월급이 1000위엔 정도니 서민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가격입니다. 웬만한 단품 요리도 모두 100위엔, 200위엔 선입니다. 리틀 교토는 일단 현지인들의 눈길을 끄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평소 일본을 좋아하는 중국인들에게 이 테마파크는 거부감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또 빈곤한 산골 마을에 무턱대고 지은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도시에 조성한 거라 장기적으로 성공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